예, 여보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그 처음 통화하시는 거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예. 아니, 예. 좌파는 좀 오래 하셨나요, 형님? 그냥 좌파는 뭐 민주시민 뭐 이런 개념. 왜냐면 그러니까 좌파 되신 지가 오래 되셨는지, 형님. 그 오래됐죠. 근데 왜냐면 굳이 좌파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네네네네. 좌파라고 인정하는데 보통 보수 진보 이렇게 나누지 않나요? 근데 요즘은 뭐 좌파, 뭐 극우 뭐 이렇게 갈리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예, 예, 맞아요, 형님. 형님 말씀대로 보수랑 진보가 있고, 예, 그 예, 다음에 좌파랑 우파가 있는데, 예,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좌파와 우파로 나눈 게 조금 더 극단적인 것이고, 그걸 맞죠. 조금 노멀하게 만든 게 보수와 진보입니다. 아, 요즘은 그렇다, 그죠? 그 보수 진보는 없어지고, 윤어게인 아니면 좌파 빨갱이, 뭐, 이렇게. 아니 근데 이제 그게 예, 그렇지가 않은 게 보수와 진보로 해버리면 예, 민주당 쪽에서 약간 어감이 좋은 느낌으로 가서요. 우파는 보수라는 얘기보단 우파라고 하는 거고 또 예. 좌파와 우파로 해버리면 민주당 지지층이 긁혀요. 그래서 걔들은 또 우리는 좌파가 아니고 우리는 진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냥 뜻만 해석해도 좌파는 별로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 진보다 근데, 그런 거고. 왜냐면 좌파가 긁히는 이유가 사회주의의 극단, 뭐, 음. 공산주의? 네. 너무 이렇게 몰아세우시니까. 아니 몰아세우는 게 아니라 좌파는 좌파로서 정해져 있는 뿌리에 그 이념이 있거든요. 그 이념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다 보면은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될 수밖에 없는 이념을 갖고 있어요. 하나 여쭤볼게요. 그 민주주의의 반대말이 사회주의인가요? 아니면 공산주의인가요? 아니죠. 그것도 다 민주주의라고 하잖아요. 근데 인민민주주의, 예, 예. 사회민주주의.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반대는 독재 아닌가요? 독재하고 있는 북한은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리고 그 자본주의랑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뭐 음. 경제 이념이고, 네. 그리고 그 통치 이념은 민주주의의 반대는 독재가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한번 그 썰라님 그 의견을 한번 여쭤보려고 전화 드렸습니다. 아니 다 독재를 해도 다 민주주의거든요. 아, 독재가 민주주의라고요? 그렇죠. 인민민주주의잖아요, 북한이. 그건 북한이 하는 말이고, 북한의 말을 신봉하시나요? 아니요, 북한 당연히 말 안 믿죠. 아니, 근데 세상에 대충 갖다, 민주주의 붙여놓으면 다 갖다 민주주의다 보니까. 예. 그 근데 민주주의가 어떻게 말은 보면은, 민주주의를 표방하지만, 북한은 독재가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민주주의가 아닌 거잖아요. 민주주의라는 말이 이미 퇴색된 예, 지가 오래됐어요. 예, 아, 예. 지금 좌파 쪽에서도 다 민주주의. 그 다음에 예전에 그 한때 엄청 좀 화제였었던 동덕여대에서도 민주주의. 그 예. 동덕민주주의 막 이랬잖아요. 그죠? 동독여대가 왜 나오죠? 아니, 그러니까 그건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 뭐냐면은, 사람들이 통치하거나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요.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예, 예, 예. 민주주의라는 말을 아무데나 다 갖다 붙인다는 얘기예요. 그 그 보세요. 동덕여대 아무 때나 다 갖다 붙이는 얘기를 그 네. 예시로 이렇게 한 번씩 드시는데, 그러니까 어, 민주주의가 그, 잘못됐다라는 그런 얘기를 부분을 하는 좀 거예요, 아쉬워서 지금. 한번 아니 그냥 아니. 여쭤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민주주의라는 말이 다 갖다 붙인다고요. 그러니까 잘못돼 있다고요. 예, 우리가 예. 아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민주주의 붙이고 북한에서도 민주주의 붙이고 다 갖다 예. 민주주의를 붙이기 때문에 잘못돼 있다고요. 민주당에서도 그런 식으로 다 민주주의 해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보수랑 그 진보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네. 그 국민의힘도 자유당이나 뭐 자유한국당 뭐 거슬러 올라가면 뭐 민자당 뭐 이때도 보수였는데 이 사회주의 정책이 없었나요? 사회주의 정책이요. 예, 예. 예.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치면은 복지 정책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아, 일단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예, 당연히 있죠. 복지 복지 정책이라는 게 당연히 정책만 있죠. 사회주의인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하는 거는 복지 정책을 얘기하는 거지. 아니 사회주의 같은 정책이 있었다라고 여쭤본 하면 거지. 어떤 여쭤본 거지. 정책인지를 복지 정책을 얘기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정책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물어보셔야죠.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그 만약에 아파트 하나 있고 차가 한 대 있다. 그런데 만약에 건강보험료를 민간에 위탁을 했다. 네. 국가가 운영을 안 하고요. 혹은 전기, 수도, 가스를 우리 그 국가에서 공기업으로 운영을 안 하면 타격받을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데 이 사회주의가 복지에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조금 간과하고 계신 부분이 뭐냐면
이 사회주의 정책이 무슨 빨갱이 뭐 자꾸 이렇게 몰아가시던데 네. 조금 그 부분을 얘기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왜냐하면 자유시장 경제랑 보수랑 자꾸 자유시장 경제 얘기하시던데 네. 그 말이 맞아요. 그러려면 이 국민건강보험도 민간에 던져줘야 돼요. 왜냐 국가 관리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리고 가스든 수도요금이든 그것도 이익이 나는 그 사업인데 그 구조를 국가가 관리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보수라고 자칭하시는 분들이 네. 얼마나 경제력이 좋으신지는 몰라도 일단은 타격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도 뭐 자유시장 경제 왜냐하면 자기도 누리고 있으면서 네. 그 부분을 좀 간과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진보 같은 경우는 큰 정부라 하면 이런 공공기업의 어떤 이런 사업들을 계속하자 혹은 확장시켜서 왜냐하면 이 복지가 이 저소득층만 해당되는 게 아니거든요. 보편복지가 뭐 돈을 줘서 뭐 이렇게 보편복지가 완성이 되는 게 아니고 이 공기업을 운영함으로 해서 그리고 어떤 자유시장 경제에 다른 기업들이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국가가 운영을 함으로 해서 이 계층의 사다리 왜냐하면 자기가 중산층으로 착각할 수 있는 사람들조차도 왜냐하면 여름 같은 경우는 전기료 혹은 겨울 같은 경우는 난방료 사실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그 민간의 자유시장 경제라는 명목 하에 그 일본 같은 경우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 어떤 건강료 보험 문제 혹은 난방비, 냉방비 이 문제 때문에 그 지출이 많은 부분도 사실 있어요. 뭐 그래서 보수랑 진보의 그 차이를 제가 좌파라고 말씀드린 건 사실 진보지만 이 국가 운영 체제가 큰 정부를 원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큰 정부의 어떤 대표적인 사례가 좋은 정책, 정말 그 이 국민 건강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의 문제 아닙니까? 그 부분도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었고 그리고 토지 공개념을 비판을 많이 하시던데 왜냐하면 균형 발전을 하려면 조금 제재도 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토지 공개념을 중에 가장 그 최극단에 있는 부분이 그린벨트 개발을 억제한다는 건데 그 그린벨트도 아마 박정희 대통령님이 최초로 만드셨을 겁니다. 제가 진보이지만 박정희 대통령님의 어떤 정치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진보 성향에 그리고 그 정책 자체가 그 당시에는 외제 담배도 못 태우게 했거든요. 외제품도 못 쓰게 하고 그게 국가가 통제할 일은 사실 아니에요. 그게 자유시장 경제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걸 통제했던 부분이 그래서 국가가 부강해지지 않았나. 그리고 김대중이는 뭐 만류했지만 반대하고 이랬지만 박정희 대통령님이 국가 사업으로 국가가 뭐 도로공사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뭐 미래를 예측해서 뭐 고속도로도 깔아주고 이게 진보 정책인데도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이게 보수의 아버지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건 좀 안타깝다. 이 말씀은 좀 해드리고 싶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은 이게 진보랑 좌파랑 섞여버리고 보수랑 우파는 좀 네. 비슷하지만 그래버리면 조금 애매해지는 게 맞는데 예, 솔직히 예. 우파는 무조건 그게 뭐 복지가 없느냐 그거는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거고 우파의 이념 자체가 국가의 발전이기 때문에 국가의 발전을 해서 당연히 모든 복지가 돌아가요. 그래서 청계천 같은 것도 개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예, 뭐 공항을 설립하다든지 안보를 한다든지 이런 게 다 복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사드 예, 배치하는 것도 복지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국가의 그 많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내가 지금 내 직업과 뭐 가정생활이 평온하게 돌입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 아니까 유지가 되게끔. 근데 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요. 좌파에서 간과하신 게 있어요. 좌파에서 복지를 한다라고 하지만 좌파의 가장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성장보다는 분배에 초점을 맞춘다라는 거예요. 예, 예. 즉 우파 쪽에서 해놓은 그 벌어놓은 돈을 가지고 분배를 하다 돈이 없어지면 결국은 복지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별적 복지도 안 될 뿐더러 얘들은 포퓰리즘이라고 그러니까 그 뜻 자체가 애초에 어불성설이라는 거고 아니 가진 게 없는데 복지를 어떻게 할 거예요? 가진 게 없는데 분배를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 보세요. 성장보다는 분배니까 고속도로를 까는 건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김대중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그 돈 가지고 나눠 먹자라고 하는 게 좌파라고요. 근데 고속도로를 까므로써 국가가 어떻게 됐어요?
복지는 일단 그게 두 번째예요. 복지는. 왜 그 당시는 차가 있는 국민들이 없었는데 그걸 복지라고 얘기하기도 애매한 거죠. 하지만 국가가 발전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모든 물류들이 다 발전을 하게 되고 산업의 근간이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파의 정책이에요. 그로 인해서 돈이 벌리고 국가가 부강해지면 그걸 갖고선 뭐 이것저것 뭐 정책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복지 사업도. 근데 지금의 맞습니다. 이재명 정권이라든지 문재인 정권이라든지 얘들이 국가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좌파 대통령 4명,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우리가 여러 가지를 다 봤잖아요. 이 사람들이 참 뭘 반대했는지 읊으면 20가지가 넘어요.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국가 발전을 위해서 하려는 그 모든 것들에 다 반대를 때렸어요. 이유도 없어요. 그냥 다 무지성 반대예요. 그냥 광우병 소고기 보세요.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냥 무지성이잖아요. 전 세계의 사례를 찾아봐도 그 광우병이라는 게 진짜 광우병이 맞는지도 모를 만한 그 광우병 걸린 사례가 몇십 건이 안 돼. 독감보다도 훨씬 낮은 수치인데 그걸 갖고 전 국민을 일으켜 세워버렸어요. 전 국민이라고 할 수는 없죠. 뭐 좌파 국민들이. 그게 촛불 세력이 나오고 그런 것들을 갖고 국가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형님도 지금 연배가 있으시고 성인이시지만 그런 사람들을 지지해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냐고요. 아, 동감합니다. 그 광우병 얘기 말씀드리니까 그거는 대표적인 거고요. 너무 네, 많아요. 근데 광우병이 한 명도 안 걸렸습니다. 근데 그 안 걸린 이유도 있겠죠. 광우병을 그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무조건 반대하자.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 30개월을 한정을 두자. 아마 그래서 안 걸렸지 않나. 근데 사람들이 그리고 이 보수 채널에서 자꾸 왜곡하시는 게 소고기 수입을 무조건 반대하자 이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FTA도 사실 노무현이 한 건 그 맞잖아요. 제가 노무현을 뭐 칭찬해주고 싶다 뭐 이래서 아니,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말은 똑바로 뭐 그래서- 해준다고 무조건 네. 반대가 맞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연예인이 나와가지고 미국산 예. 소를 먹는 난 청산가를 먹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뜨거웠어요. 예. 아마 뭐 30개월 넘은 걸 먹지는 못하겠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뭐 아니면 뭐 아니요. 막 그때 누군지는 당시에 모르겠는데 촛불 시위에서 하는 거를 보면 아니 형님은 너무 좀 긍정적인 거. 소가 중점이었다고 보십니까? 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30개월이 중점적이었죠. 아니에요. 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닌가요? 그 광우- 한번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예, 그 예. 많은 국민들을 그 광화문에 나오게 해서 촛불을 들게 하면서 대통령 예. 퇴진이에요. 대통령 퇴진. 결국은 광우병 소를 미국산 소고기를 그 한다라는 걸로 그냥 무지성이라니까요. 아니 전 세계에요. 30개월 미만이 됐다 뭐가 됐든 어찌 됐든 역사가 깊잖아. 어찌 됐든 뭐 소고기를 먹었을 거 아닙니까? 그로 인해서 광우병 걸린 사례가 몇 건이나 됩니까? 전 세계에 몇 건이 안 돼요. 그 다 해도 그게 광우병인지도 모르는 부분이지만 그 네. 몇 건도 안 되는 그 기괴한 사건 그거를 사례 몇 개를 들고 와서 그거 먹으면 광우병 걸린다 다 선동질을 해놔가지고 전 국민이 그러고 그냥 막 진짜 좌파분 뭐 중도 사람들 이거 다 막 선동돼 갖고 나와갖고 촛불 들고 집회한 게 그게 광우병 근데 사건이잖아요. 아마 30개월이 아니었나 그걸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30개월 얘기가 나온 건 뭔지는 알아요. 뭔지는 아는데 여지껏 해왔던 모든 것들이 그렇지 않았잖아요. 예. 뭐 사드는 무슨 예, 그건 뭐 뭐 전자파가 그렇다. 나와서 그런다 뭐 한다 예, 그래 예. 왔잖아요 여지껏. 야, 그러면 민노총 한번 여쭤볼게요. 그 민노총이 민주당을 지지하니까 그리고 민주당이 민노총을 위해 주니까 너희는 빨갱이다, 종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만약에 제가 반대로 요 부분 말씀드릴게요. 네. 통일교나 신천지가 국민의힘에 가입을 많이 해서 이렇게 뭐 지지를 한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사이비 종교인가요? 아닌가요? 왜 민노총이 지지를 하면 빨갱이나 종북이 되는 거고 그 통일교나 신천지가 국민의힘에 가입을 많이 하면 사이비가 안 된다.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다솔님은. 그 논리로 따지면. 아 그렇게 된다라고 해서 사이비가 될 수는 없는 게 왜 왜요? 그러냐면은 예. 그거는 정치가 아니잖아요. 보세요. 빨갱이라는 건 이념을 그 토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념은 일치가 되지 않는 사람은 지지가 불가능한 게 이념이에요. 그것도 예. 가장 극단적인 게 정치적 이념입니다. 좌파 이념과
얘기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네. 얘들이 좌파를 지지를 하는데, 얘들이 네. 나와서 활동하는 걸 보면, 집회 열어서 하는 거 보면 자본주의 타계, 타도 이런 교육들을 실제로 하고, 자본주의 타계란 말을 누가 했나요? 아니 그건 깃발로도 나와 있고요. 얘들이 자본주의 그거를, 타계란 사진을 한 번이라도 보여주세요. 자본주의를 타계한다는 우리나라 국민이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답답한 게 아니, 이렇게 아무리 아니 얘기 민노총-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모르고 이렇게 하시니까 숨이 컥컥 막히는 거예요. 얘들이요 어느 정도로 큰 걸 거들었냐면 그냥 예. 강의실 같은 데다 큰 현수막을 아예 붙여놓습니다. 그래놓고서 사람들 민노총 간부진들 다 모여서 선동하는 방법과 자본주의를 어떻게 하면 파괴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강의를 하고요. 그 사진을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나보고 찾으라고 하면은 내가 지금 당장은 못 찾아요. 만약에 그거 알고 계시는 분 있으면 다시 저한테 영상 자료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보여주시면은 제가 누구야? 보내드릴 시청자들 중에 누가 보내주겠네, 보여드릴게요. 카톡으로. 보여드릴게요. 자본주의 아니 타계? 그러니까 예, 형님 예. 내가 거짓말을 안 하지. 내가 지금 예. 시청자가 2천 몇백 명이 보고 있는데 내가 거짓말을 할까봐 그러세요? 그게 아니고 그냥 혹시 믿으시면 돼요. 모르고 하실 수도 아니, 있었잖아요. 모르고 한 사람이 게 완벽할 아니라 수는 없으니까. 방송에서 방송을 켜놓은 상태에서 자료를 같이 봤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본주의를 없애자 이렇게 민노총에서.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집회 여러 가면 그거에 대한 깃발이 얼마나 많은데요. 막시즘 깃발에다가 사회주의 그런데 제가 깃발에다가 궁금했던 게 아니 근데 아니 그 여기까지 마무리를 짓고 그렇게 네. 했는데 종교는 어때요? 종교 신을 믿는 것과 좌파와 우파의 개념하고는 다르잖아요. 종교는 예. 내가 기독교를 믿는데 기독교 중에서도 좌파 쪽에 기독교 교회가 있고 우파 쪽에 교회가 있잖아요. 근데 예. 통일교에서 군킴을 지지한다라고 해서 여기를 사입이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사기꾼이 지지했다 그러면 사기꾼이에요? 살인자가 지지했다 그러면 살인자입니까? 예시가 안 맞다라는 거예요. 민노총이 지지한다고 예시가. 빨갱이는 아니잖아요. 민노총이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다시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빨갱이다. 그러니까 빨갱이가 맞죠. 그러면 빨갱이라는 게 민노총이- 뭐라고요? 민노총이 정치적 빨갱이라는- 이념과 관계가 민노- 돼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민노총이 빨갱이라는 근거부터 자료부터 대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아니 그거는 제가 설명을 아니, 드렸잖아요. 저번에 얘기하실 자본주의 때- 파괴를 한다. 저번에 두 번째. 얘기하실 때 두 번째 왜냐면 사회주의 저번에 깃발들. 세 번째 저번에 말씀하실 때 네. 민노총은 그래도 대기업 직원이고 기본급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들. 네. 왜냐하면 최저임금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면 이 블루칼라도 대기업 직원이고요. 그리고 사측에 있는 화이트 칼라도 대기업 직원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 노동법에 의하면 네. 교섭이 안 되면 단체 행동권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민사입니다. 우리가 신경 쓸 부분 아니에요. 같은 회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봉급의 문제지 그거 가지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북한을 위해서 자기 봉급을 올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처자식을 위해서 교섭을 하다가 안 되면 우리 일 못하겠다. 왜냐하면 화이트 칼라는 자기들보다 블루 칼라는 노동을 더 하니까 우리가 먹여 살리니까 조금만 더도 하는 거지. 그게 종북이나 빨갱이를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 근거가 뭔지를 저는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 일단은 이거 사진을 한번 예. 보여드릴게요. 문제는 예. 자본주의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니 왜 그 사람들이 민주노조운동이라고 해서 나오죠. 단체 교섭을 하는 게 단체 교섭을 하는 이유가 북한을 위해서 하진 않을 거예요. 아마 자기 아니, 가족이나. 북한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근데 왜 빨갱이라고 얘기하시는지 왜 그분들을 그 사람들 대기업 직원이고 화이트 칼라랑 왜냐면 자기의 노동의 가치를 나는 일단 열심히 설명을 일하는데 드릴게요. 그러니까 빨갱이라는 예. 말 자체가 그렇게 옛날에 항상 말씀하시길래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그러니까 좀 잘 그 모르고 불필요한 있나 얘기잖아요. 싶어서.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이거는 아니 내가 지금 예,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불필요한 얘기를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죄송합니다. 말이 끊기잖아요. 죄송합니다. 예. 예. 빨갱이란 얘기가 옛날에 무슨 빨치산이다 어쩌다 했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고요. 지금의 빨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사회주의라든지 전체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통틀어 빨갱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북한을 위해서 빨갱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자체가 이미 개념이 틀려버리시네 우리랑. 그러니까 예. 아까도 제가 지금 얘기했지만 민노총에서 그런 행태들을 하고 사회주의를 선호하고 자본주의를 파괴하려고 하고 물론 민노총에 몇만 가입자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사실 그 사람들이 원해서 가입한 사람들보다 원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에 몇만 원씩 2만 원씩 3만 원씩 내면서 가입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봐요. 근데 예. 저희가 민노총은 빨갱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정치적 세력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다가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렇게 해서 나오는 사람들. 그 와중에 민노총이 그 그런 게 사람들의 아니고요? 민노총이죠.
그러니까 그게 그래요? 이제 간부진들이다라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활동하는 그런 사람들이지. 내가 그냥 평상시에 뭐야 멀쩡하게 그냥 내가 기업 활동하면서 회사 다니면서 나는 정치에 관심도 없고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그냥 가입하라니까 그냥 하는 거야. 그걸 그 우리가 사람들 모를까 봐요. 그 사람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그러면 아니라 예예예. 거기에서 위에서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활동을 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북에 어떤 지령받고 간첩 잡혀갖고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 뭐 민노총이 전체주의라고는 저는 생각하지를 않는 게 다른 하청이나 다른 직원이나 뭐 자신들의 이익이나 회사 내에서 자신들의 어떤 급여나 이런 부분의 문제이지 뭐 다른 사람들 배려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하청 직원들 오면 거의 뭐 같이 겸상도 안 할 정도로 그렇게 뭐 무슨 뭐 그분들이 홍익 인간도 아니고 거의 뭐 나쁜 사람들 같은데 저는 이분들을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전체주의가 원래 나빠요. 그래서 맞는 거예요. 정확히. 북한이 뭐 착해요? 중국이 근데 착합니까? 전체주의면 예. 뭐 남을 배려하는 이타심도 포함되는 건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이타심이 있나요? 아니에요. 아니, 김정은이 배려심이 있어요? 그런 거 원래 없어요, 형님. 그렇죠. 전체주의를 그러면은 이용을 해서 그 사람들이 기득권이 돼서 그러니까 완전 위선의 끝판왕이 좌파 세력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니, 지금의 그냥 이재명 세력이라든지 민주당 세력이 진짜 국민들을 생각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극단적인 증거를 대드릴까요? 자, 이번에 부동산 대책 내놨죠? 이재명이 대통령 후보 당시에 내가 옛날에 문재인 노무현 당시에 부동산이 어떻게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으려고 세금으로다가 부동산 규제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내가 아는데 나는 세금 갖다가 부동산 안 잡겠다라고 얘기한 사람이에요. 안다라는 거고 그거는 아니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어. 왜?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우파들이 정권 잡으면은 집값이 하락 또는 보합세, 유지세가 되고 민주당만 잡았다면 30% 60%씩 떡 싸가는 걸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럼 민주당이 어떻게 해왔는지도 보여줬고 근데도 불구하고 문재인이 70%의 중과를 했다면 양도세에 대해서 이번에 이재명은 역대 최대치인 82%까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뭐냐면 알고도 올리겠다라는 거야. 알고도. 왜? 올려야만 자기들의 세상이 오니까요. 토지 공개념도 그래야 가능하니까요. 왜? 집을 못 사야 사람들이 나 못 갖는구나. 에휴 나도 못 갖는 거 개 같은 거 그냥 다 못 갖자. 쟤들 거 빼주세요. 그거 공개념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좌파의 세력이 오려면 사람들을 못 살게 굴어야 좌파의 세력이 오거든요. 먹고 살만하면 내 자산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파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부동산을 조져놓는 거라고요. 이게 그래서, 좌파의 위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재명이 그 새로 중과세를 만들었나요? 아마 4년 전부터 있던 걸 유예 기간을 뒀는데 이번에 실행을 하겠다. 예. 그 똑같은 얘기 하실 줄 알았습니다. 예, 그리고 그 지금 지방선거 앞인데 5월 9일 날이 만기인데 그걸 형님, 밀어붙이면 아니. 만약에 보세요. 우리 다설님 얘기 말씀처럼 네. 이 부동산이 오르면 또 노무현 뭐 문재인처럼 타격을 받을 건데도 일부러 올린단 말씀입니까? 자기 정권이 위태로울 만큼 아니죠. 약간 논리가 아니죠. 조금 좌파들은 진짜 내리겠다라고 하는 걸 그걸 믿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매번 하는 얘기가 아니 2번 속았고 3번 속았으면 좀 된 거 아니냐. 도대체 몇십 번을 속아야 아니 그냥 과거 역사가 말해주잖아요. 인천공항 반대, 인천공항 대박 났죠. 경부고속도로 반대, 대박 났죠. 청계천 반대, 대박 났죠. 서울 교통권 통합 반대, 대박 났죠. 사드 반대, 전자파 나온다고 하는데 없죠. 광우병 반대, 멀쩡하게 미국산 소고기 다 먹고 있죠. 아니 도대체 몇 번을 속아야지. 근데 광우병과 문재인이 대통령 광우병 그걸 갖고 지금 꼬투리 잡을 게 아니잖아요. 꼬투리가 아니고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시라고요. 사드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요. 왜냐하면 그 어쩔 수 없이 그 미사일 사드를 말씀하시길래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인데 왜냐하면 개성이나 평양에서 미사일을 쏘면 고고도 미사일로 안 쏴요. 그런데 사드 같은 경우는 고고도 미사일을 방어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반대했던 이유는 고고도 미사일을 뭐 쏘고 안 쏘고를 사실 떠나서 우리가 사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때 중국이 많이 팔아주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왜냐하면 엑스밴드 레이더가 중국까지 뭐 이렇게 감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감정적인 부분 뭐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뭐 이해를 좀
하십시오. 저도 사실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더럽고 이래도 우리한테 이익이 되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수출이나 아니면은 돈을 벌어야 되는 게 남의 주머니에서 나와야 되는 게, 왜냐면 우리가 내수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 이것 때문에 중국이 실제로 사실 그 사드 때문에 뭐 관광객도 거의 안 오고, 그리고 한류도 진짜 너무 막히고 뭐 이런 답답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진짜 너무 답답합니다, 진짜. 예. 그래도 이게 말해도 이해를 좀 선생님, 해주시면. 일단 첫 번째, 예. 사드의 예. 반대는 형님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반대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사드의 반대는 그렇게 아니 그런 사람도 있어요. 본인이 예.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지 마세요. 그래 버리면 예. 저는 모든 것들이 그랬어요. 이 세상 모든 거에서 실드가 안 되는 건 없습니다. 본인이 예. 지지를 했으면 그 지지층의 의견을 갖고선 그걸 갖고선 비판을 하고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거기에 나와서 전자파는 집회를 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사드에 튀겨진다 뭐한다라고 계속 그거 그건 하나 아니죠. 가지고 했고, 결국 그건 전자파는 없는 걸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예. 후쿠시마 오염수는요. 후쿠시마 오염수는 어떻게 됐죠? 근데 후쿠시마 제가 또 한 리아 말씀 가가지고 물어보셨습니까? 잠수복 입고 들어가갖고 방사능 나오네 어쩌네지만 그렇게 얘기했어요. 전문 교수님들이 나와서 후쿠시마 말씀 좀 30분의 정상 수치 30분의 1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후쿠시마 했고. 말씀 조금 드려도 되나요? 아니 일단은 저도- 기다려 보세요. 제가 예시하는 예, 거 저도 가지고 계속 얘기할 게 아니라,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지금 부동산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지만 이게 도대체 예. 몇 번을 속아야 문재인 때 이미 보여줬잖아. 그럼 여기서 중요한 맥락은 지금 예. 뭐 지방선거 어땠고 뭐 했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내려갔다라는 걸 알았고 본인이 과거 선거 유세 운동 시절에 본인 입으로다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다 대고 형님이 할 말은, 아니 지금 그게 이재명이 새로 만든 겁니까? 유보 안 해준 거 아닙니까가 아니라 유보를 당연히 해야지 맞는 거죠. 유보를 한 이번에도요? 정권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내려왔는데 부동산을 이번에도 유보하라고요? 그거를 유보하지 지방선거 않고 이제 앞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의 사활을 걸고 부동산 값을 잡겠다고 하는데, 솔직히 대답 부탁드릴게요. 너무 답답하다라니까 진짜. 차라리 부동산이 올라서 아, 차라리 부동산이 올라서 이 정부가 문재인이나 노무현처럼 까이길 바라시는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잡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원하는 게 아니라 예. 올라가는 게 그냥 눈에 보이는 상황 아닙니까? 공급이 아, 삭제가 그래요? 되는데 어떻게 안 근데 아직 올라요? 결과가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잠깐만요. 좀 왜 이렇게 형님? 예. 아니 왜 이거를 아니 이미 역사가 다 보여줬는데 이거를 또 봐야 아는 거예요, 형님? 역사는 되돌리지 않으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되돌리고 있잖아요, 형님. 역사가 그렇게 돼 있으면 우리는 또 식민지대라고요. 근데 그런 아니 논리는 무슨 말이야 맞는 것 지금 같아요. 이게 또. 예. 잘 보세요, 형님. 예. 아니 잠깐만요, 형님. 내가 무조건 이 정부 내가 실드 쳐야지 라고 생각하면 형님처럼 얘기할 수가 있어. 근데 그러지 말고 제 논리에 반박을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형님도 여쭤보고 형님도 머리가 있고. 저를 깨주시면 되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내가 설명을 잘못된 드리려고 걸. 하니까 내가 형님의 먼저 이거를 좀 얘기를 하고 하려고 그래. 예. 내가 지금 이 정부 내가 무조건 내가 목숨 걸고 내가 실드 쳐야지 라고 해버리면 형님처럼 그렇게 지금 했다면 그러니까 그게 형님처럼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시면 형님처럼 되잖아요. 얘기를 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그 생각을 예. 버리고 생각을 흥분은 아니 안 잠깐만요. 그러니까 말을 자꾸 끊으시. 형님 왜 자꾸 흥분하시죠? 예. 말 좀 안 끊으시면 안 돼요? 저 형님 길게 얘기할 때도 나 다 들었잖아. 예.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좀 안 갖고 좀 들어주시면은 그래야 가능한 거라. 말씀하십시오. 제가 얘기를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부터. 예. 형님 아까도 얘기 잘하셨는데, 역사는 과거의 그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고 이렇게 하면 또 이런 일이 벌어지겠구나, 이러지 말아야지 해서 배우는 게 역사라며요. 그러면 예. 문재인이 보여줬고 노무현이 보여줬잖아. 그리고 본인도 얘기했잖아. 이렇게 하니까 가격이 올라가니까 나는 부동산 가격을 잡긴 잡을 건데 난 그렇게 안 잡겠다라고 본인 입으로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지방선거고 지랄이건 간에 사람이라는 게 신념이 있고 이러는 건데, 갑자기 정부가 이기고 정부는 시장을 이길 수 없다 이랬던 사람이 또 시장은 정부를 이길 수 없다 말을 그대로 바꿔버리고, 이런 사람을 어떻게 지지할 수가 있으며, 부동산 정책을 지금과 같은 부동산 정책을 실시를 해버리면 어떤 미친놈이 10억을 벌 거를 7억을 세금을 내야 되는데 누가 팔아요? 당연히 다 잠기겠죠.
아니 물론 뭐 5월달까지 뭐 판에 뭐네 뭐 그거 100번 양보 좋습니다. 그 잠깐적으로 그럴 수 있다라고 치는데 그래봐야 지금 3달밖에 안 남았고요. 3달 살고 나라 멸망할 거 아니잖아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데요? 어떤 미친놈이 그 양도세 내면서 부동산을 팔아요. 그 내가 20억 주고 팔면 양도세 내고 나면 다시 다른 집도 똑같이 올라 있거든요. 시세가 똑같잖아요. 그럼 다른 집을 또 살려면은 난 대출을 받아야 돼. 똑같은 집을 또 다시 살려면 양도세를 냈기 때문에. 그 누가 팔아요? 안 판다라는 거예요. 뉴스도 수십 군데 나오고 있고 모든 부동산 전문가들이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오른다고. 근데 그거를 또 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맞습니다라고 할 게 아니라 비난할 건 비난을 하셔야죠. 예, 맞습니다. 근데 형님 아까 나한테 뭐라 그랬어요? 그거 예. 원래 이재명이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원래 그거 돼 있는 거 유보돼 있는 거 유보 안 했을 뿐이다. 이런 것도 실드 치잖아요. 잘못한 거 아닙니까? 사실만 말씀드렸잖아요. 아닌 게 아니라 다시 유보를 해야죠. 본인이 안 잡겠다라고 했으면은. 그런데 그 아마 이재명은 그랬을 거예요. 다시 유보를 해줄 거다라고 당연히 생각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이걸 실행시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걸 왜냐면은 이 다주택자들도 이번에도 유예를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우리 다썰님처럼. 그러면 이걸 언제 실행한단 말이죠? 그리고 자, 부동산 전문가가 얘기를 합니다. 제가 좀 얘기해도 되나요? 아까 말씀하실 때 얘기하세요. 예. 그 다주택 문제. 그리고 예전에도 들어보니까 이 한 집 구하기가 힘들지 여러 채 사는 게 오히려 돈 있는 사람은 쉽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규제를 실행함으로 해서 무슨 말이야? 새로 유입되는 신규 다주택자들이 들어오긴 좀 힘들 겁니다. 그래서 억제하는 효과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 말에는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예, 형님은 예. 다주택자들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현명함과 무지성이 나오는 거예요. 한번 대답 한번 해보세요. 다주택자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다주택자는 뭐 능력 있으면 뭐 아니 충분하죠. 그게 아니라 그냥 예. 국가적으로 다주택자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앞뒤가 안 맞잖아요, 형님 주장이. 잠깐만요. 왜냐하면 이재명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제 얘기를 지금 끝까지 안 들으셨잖아요. 다주택자는 있어야 되지만 나중에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투기성 자본이 어떤 자본이냐면 이 불량한 자본이 불량한 다주택자들이 있어요. 그 대출로 당연히 오를 거라 생각하면 투기가 들어옵니다. 예? 그래서 대출로 여러 채 사는 형님 상식적인 얘기를 하셔야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으면 이게 어떡해요. 상식인데요. 아니 안 이게 오르는데 누가 다주택자를 해요. 근데 왜냐면 이 논리가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다설님도 그러셨죠. 2억 3억 있어도 내가 10억 살 수 있다고 대출을 규제 안 하면 오를 걸 예상해서 이게 자유시장 경제 아니냐고 1000번은 더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요. 아니 가격이 그렇게, 안 오르는데 그런 누가 식으로, 다주택을 그런 사냐고요 식으로 그러면. 다주택자들이 아니 그게 아니라 유입이 형님 되면 이 얘기부터 아니, 꽂고 갑시다. 다설님이 이 얘기부터 했던 아니 그러니까 본인 얘기 찍고 스스로 갑시다. 부정하시는 겁니까? 아니 본인 얘기를 찍고 가자고. 자유시장 본인 얘기를 경제니까. 좀 찍고 가자고요. 본인 얘기를. 아니 네. 집값이 안 오르는데 다주택자를 누가 해요? 어떤 미친놈이 다주택자랍니까? 내가 오를 거라 자원봉사하겠다고. 오를 거라 생각해서 다주택 한 사람들 있죠. 대출로. 아니 한 사람들이 왜냐면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불량한 오를 매물 거니까. 아닙니까? 아니 당연히 오를 거 생각해서 시장에- 다주택자라는 게 기본인 거지.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런 궤변이 어디 말도 있어요? 안 되는 얘기는 그러면 아니 그럼 우리 집값이 다설님 떨어지는데도 얘기가 다주택자란다고요? 자유시장 경제에서 2, 아니 3억 그러면 있어도 집값이 떨어질 것 10억짜리 살 같은데도 수도 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면 못 집값이 오르면 떨어질 거 팔면 아니 되니까. 그게 아니라 집값이 떨어질 아니, 것 그렇게 같은데도 얘기를 아니 그게 하셨잖아요. 아니라 본인 얘기 지금 아니 최근에 본인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본인 얘기 지금 찍고 가는 거예요. 방금 한 거. 그러면 집값이 제가 방금 아니 한건 뭐죠? 집값이 떨어질 것 같은데도 다주택자를 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오를 거라 생각하니까 제가 아니 지금 왜 그 왜 당연한 왜곡하시죠? 얘기를 왜 하시는 거예요? 저는 뭐라고 그러면? 말씀드렸냐면 다설님 이 중요한 얘기잖아요. 왜냐면은 다설님은 제 말을 오해하고 계시고 저는 해명을 해야 되니까 해명 조금 할게요. 다설님이 예전부터 젊은 사람들이 2, 3억 있어도 내가 대출만 되면 10억짜리 사면 어떻느냐 한 2, 3억 남기고 팔면 되지. 항상 자유시장 경제 논리할 때 그렇게 네. 말씀하셨어요. 예. 왜냐면은 대출금 갚아야 되는 그 부담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시고 그런 식으로 여러 채 사다 보면 그게 다주택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불량한 그렇게 여러 사람들. 개를 어떻게 사요? 2, 3억 있는 사람이 아파트는 최소 30%를 내 그러면 돈을 현찰로 이렇게 내야 하죠. 되는데 그럼- 여러 채를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삽니까? 하죠. 돈이 없는데. 2, 30억 있는 사람이 2, 3억짜리를 10채 사는 걸로 하죠. 뭐가 다릅니까? 이건 좀 왜 자꾸 우기시죠? 우기는 게 어쨌든 아니라 우기는 게 아니라 형님 보세요. 제가 아니 잠깐만요. 그거
본인이 얘기했으니까 내가 답변 드릴게요. 아니 본인은 아니 부정하시는 답변 겁니까? 드리겠다고 그러니까 본인 얘기해. 장시장 경제 얘기를 아니 충분히 그러니까 하셨잖아요. 답변 드리겠다는데 못하게 해요. 얘기하십시오. 2, 30억짜리 아파트를 형님 2억짜리를 10채를 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일단 아니, 첫 번째로 아니 들어보세요. 지금 제가 그러시길래 아니 제가 그러니까 그치, 답변을 드리겠다고요. 저는 그렇게 할 답변을 좀 사람이 드릴게요, 아닙니다. 형님. 답변을 드리겠다는데 왜 못하게 해요? 예. 어떤 바보 같은 사람이 2억짜리를 10채를 사요. 20억을 들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좀 그러면은 아니 2억, 이거를 2억짜리를 10채를 사버리면은 아니 잠깐만요. 아 1분이면 끝나는데 왜 당연한 겁니까? 아니 왜 이래 진짜 형님 그니까 봐보세요. 아니 뭐 어떤 미친 부자가 이런 멍청한 짓을 하냐고요. 20억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 20억이 있는 사람이 대출을 받아서 60억짜리를 사도 수익률이 집값이 아니 잠깐만요. 2억 아. 들고 10억짜리를 사서 3억 남긴다는 그 정말 진짜 왜 이러지 진짜 왜 이럴까 얘기한 거지 제 생각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본인 무슨 생각이요. 말씀하시는지 알아요. 정말 차라리 진짜 돈이 있으면 2, 30억 있으면 5억이나 10억 들고 한 정말 10채 사는 것보다 5채 사는 게 낫죠. 왜 이러지, 이렇게 얘기하시려고 그러죠. 정말 무슨 상대방이 얘기하면 말꼬리 잡아서 확장시켜서 왜 그 논리를 자꾸 빗겨나가십니까? 아니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왜냐면 2억짜리 집을 20억 있는 사람이 10채 사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했잖아요. 아무도 그렇게 안 산다고요. 월세 전세금 관리하기 얼마나 힘든데 그거를 어떤 미친놈이 그렇게 해요. 20억짜리 뭐 20억 대출 받고 40억짜리 50억짜리 집 사면 오르는 비율이 똑같은데요. 더 올라가는데요. 이렇게 우리 다설님이 화내실 일이 아니고 그러면 이재명의 부동산 본인이 말을 그렇게 다 끊어가면서 억지를 피우고 있는데 지금 무슨 억지를 제가 내가 어떻게 잘 된다 못 된다 결론을 낸 게 없잖아요. 무슨 억지를 피운다는 얘기 아니요. 얘기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예. 20억도 있으면 아니 본인이 원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 뭐가 잘못됐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한다고요. 아니면 5억을 차라리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10채를 불편해서? 사고 4채를 살 수도 있죠. 그래, 그렇게 3채를 살 수도 있고 해도 그 돼요, 말씀하시려고 그거는.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요. 불편해서. 그러니까 하래도 안 한다니까? 하래도? 항상 자유시장 경제 말씀하시면서 2억 가지고 네. 뭐 8억을 대출받아서 뭐 네. 3억을 남겨라 뭐 그런 거에 빗대다 보면 그러니까 그 얘기가 왜 저는 나왔어요? 제대로 그냥 그 얘기한 얘기가 왜 겁니다. 뭐 나왔어요? 그렇게 아니 화를 잠깐만요. 내십니까? 아니 전체 잠깐만요. 사드겠지. 잠깐만요. 예. 본인이 지금 예. 반박당할 것 같으면 계속 말 끊으면서 가잖아요. 본인이 틀린 얘기 하잖아요. 그럼 말 안 끊고 한번 들어보세요. 본인 이거 무슨 이 얘기가 얘기를 했단 말이야. 아니 이 얘기가 왜 나왔어요? 본인이 예. 돈 없는 사람이 대출을 받아갖고 그런 식으로 투기를 한다며. 다주택자 그러면 얘기 나오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 얘기가 왜 나왔어요? 다주택자 돈 없는 얘기 사람이 나오다 2억짜리가 보니까 그랬습니다. 2억 갖고선 대출 받아갖고 다주택자들이 얘기 왜냐면- 계속 봐봐 반박당할까봐 말 끊잖아 계속. 신규 유입이 반박당할까봐 말 끊잖아요. 예. 2억 갖고 있는 사람이 다주택자 어떻게 될 거냐? 야 2억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다주택이잖아. 돈이 없는데 집 한 채 사고 나면 돈이 없는데 그랬더니 그러면 20억 있는 사람이 나눠 갖고 2억짜리 10채 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아이고 한 채로 하십시다. 거기까지 아이고 한 채로 하십시다. 아니, 아이고 그러니까 왜 그렇게 왜 이래 진짜. 아이고 참말로 이게 왜? 이게 뭔겨. 아이고 참. 왜 이게 이래? 뭐냐고. 아니 내가 본인 그냥 얘기 구체로 설명해 하지. 본인 얘기 설명해 주는 거라니까. 그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항상 토론 방식이 뭐냐면 아니 지금은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 여기까지 왔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돈 없는 사람이 다주택자를 어떻게 하냐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갖고 신규 유입이 안 됩니다. 대출 받아서 오는 신규 유입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채든 9채든 설령 한 채라도 신규 유입은 아마 줄어들 겁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뭐라고요? 다시 얘기해 보세요. 신규 유입은 예. 덜 들어올 겁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9억이 있는데 1억만 대출한다 치더라도 이 설령 대출이 1억밖에 안 되면 사실 쉽거든요. 그래도 중과세 때문에 아마 신규 유입은 힘들지 않을까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예. 누가 좋습니까? 그렇게 되면 가격이 안 오른다고 진짜 생각을 하세요? 그렇게 우리나라 얘기하면 부자들이 없다라고 제가 생각하십니까? 토론도 어제도 들었고 아니 그게 이랬는데 아니라 예. 그렇게 돼버리면 정작 진짜 돈 없는 사람들의 그게 다 끊겨버리는 거예요. 부자들의 세상이 진짜 열리는 거예요. 왜냐면 9억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9억이 언제 모아? 모일 때 좀 집값 계속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은 전 세계 어디에도 무조건 생기는 건데 그러면 9억이 있고 1억을 대출되게 만들어버리면 서민의 모든 그건 끊겨요. 그러면 부자들의 진정한 갑질이 시작이 돼요. 왜냐면 선택지가 없거든. 내가 지금 70% 대출을 받을 수
수 있어야 내가 이걸 월세로 가는 게 낫느냐 전세로 가는 게 낫느냐 이자랑 이런 거 따져봐서 아 요거 그냥 집 사는 게 낫겠다 이런 걸 따져서 결정할 수 있는데 본인 말대로 9억 갖고 있어야 되고 1억 갖고 해버리면 월세를 갑자기 300만 원을 올려버리면 얘들은 그렇게 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자들이 단합해버리면. 진짜 서민들이 힘들어지는 세상은 그렇게 열리는 거예요. 반박해보세요. 아니다 싶으시면. 아,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결과는 기보죠. 왜냐하면 그거에 대해서 저도 반론이 있지만 이거 아니 가지고 반론하세요. 잊지만 하지 마시고 반론하세요. 시간 있으니까. 아니, 반론하세요. 뭐가 잘못됐죠? 서민들은 집 사지 말라는 건가요 그러면? 그냥 반론을 왜냐하면 또 언쟁이 또 심해질 것 같으니까 아니 언쟁 안에 들어드릴게요. 반론하세요. 예, 예. 그러면 어제 그 통화했던 그분의 말을 많이 공감은 제가 안 해, 그 잡합은. 근데 차라리 이번 기회에 뭐 신규로 진입을 하면 어떨까 그런 분들이 예,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뭔 말이에요 갑자기? 전세 살던 분들이 뭐 새로 뭐 집을 사는 게 어떨까 대출을 받아서 예. 왜냐면 전세 살 정도면 그 갭 차이가 별로 안 나거든요. 저기요. 전세는 무슨 그걸 현찰을 다 내고 전세 들어가는 줄 아시네. 전세 대출은 80%까지 나와요. 매매 대출은 70%지만. 근데 전세는요. 월세 들어갈까 전세 들어갈까 계산해서요. 전세 이자가 더 싸면 전세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전세예요. 무슨 전세를 10몇 억씩 갖고 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별로 없어요. 전체 전세 세입자들을 무슨 뭐 모두 다 대출 받았던 것처럼 이렇게 모두라고 한 적 없어요. 그런 사람이 많다라고요. 모두라고 한 적 없어요. 예, 많은 거 알겠습니다. 여기서 하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만 이제 여쭤보고 오늘 통화 마무리하죠. 그 하나 여쭤볼게요. 아니 근데 이번에 뭐 호기심 천국 질문 영상 하려다가 질문하려고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아니 시작부터 계속 질문만 하시다가 예, 예. 이번에 주식시장 그 다른 채널에 보니까 뭐 윤석열이 뿌린 씨앗을 뭐 이재명이 거뒀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이번에 주식시장은 그래도 인정하시죠? 뭘 인정을 해요? 주식이 오른 거를. 맞죠? 뭘 인정을 하냐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이재명의 업적이 아닌가. 이재명이니까 뭘 했는데요 도대체. 아, 뭘 했느냐. 뭐랑 과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제 상법 개정 얘기를 하시던데 이 상법이란 걸 그래도 어제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상법에 대해서 검색해 보셨나요? 오늘 잠깐 쉬는 시간에. 왜냐하면 토론을 하시다 보면 지식적인 부분이나 이 뉴스를 잘 안 보시는 부분도 사실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도 복이 많으신지. 그 뉴스를 제가- 안 보고 하는데도 보세요. 본인도 지금 부동산 얘기하다 보니까 딱 막혀버리잖아요. 아니 제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도 아니 잠깐 들어보세요.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결론 못 낸 게 질문을 제가 아니 제가 질문을 아까 드렸잖아요. 말씀 안 드린 게 본인은 질문하면서 나는 논쟁이 질문한 거에 대해 될까 봐. 답변이 안 더 돼. 이상. 아니 답변을 안 왜냐면- 해줬잖아요. 그리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자꾸 답변을- 말을 오디오를 겹치세요? 예. 난 본인 주식 얘기 뭐 이러저러 막 하고 있을 때 난 다 듣잖아요. 근데 본인 왜 이렇게 본인이 자,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내가 그러면 반박하기 어려울 것 같으면 뭐 이렇게 어쨌든- 이런 아, 식으로 잠깐만, 그러면 이런 부동산 식으로 얘기를 이런 식으로 오디오를 겹쳐버린다니까. 아, 부동산 얘기를 이제 끝내드릴까요? 아니 제가 무슨 질문했는지를 말씀을 부동산 드렸는데 이 얘기를 제가- 한마디 하는 게 이렇게 어려워. 오디오 또 아니, 겹치잖아. 부동산 얘기를 또 좀 겹치잖아. 끝내드릴까요? 또 겹치잖아. 방금 전에 부동산 또 겹치잖아. 주셔서 또 겹치잖아. 항상 토론 또 방식이- 겹치잖아. 아니 항상 토론 제가 방식이 이렇습니다. 제가 질문 드린 거를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모르면 화내고 본인 방식이 그런 걸 왜 생각 안 하세요? 오디오가 본인이- 겹치니까 목소리가 본인 커지잖아요. 뉴스가 검색이 안 되거나 오디오가 겹치니까 모르면 목소리가 화내시고. 커지잖아요. 왜 그리 아니야, 나 그래서- 몰라서 화낸 적 없어요. 나 모르면 모른다 그래. 근데 오디오가 겹치니까 목소리가 커지는 거라고요. 아, 예, 알겠습니다. 왜 말을 하는데 듣고 얘기를 하실지를 방법을 모르세요. 그럼 제가 질문 받을게요. 아니, 물어보세요. 질문을 받은 게 아니라 아까 네. 제가 질문을 드렸잖아요. 그게 마무리가 안 됐다고요. 그 질문이 뭐였습니까? 그 다주택자가 세입자 있으면 안 문제였죠. 되냐고 여쭤봤잖아요. 전세 세입자 문제였죠. 아니, 다주택자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잖아요. 다주택자 있으면 안 되냐고. 그래도 세입자 문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세입자는 어디로 가냐고. 세입자는 어디로 가냐고 말씀하신 거 아니었어요? 아니요, 그 말 한 적 없어요. 다주택자가 어떻게 되냐고만 물어봤습니다. 다주택자가 아, 있는 게 안 좋은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아, 있는 게 나쁜 건 아니죠. 그리고 제가 그랬죠. 왜 제 말을 그러면 기억을 이재명이 못했어요? 잘못한 거네요? 다주택자는 좋은데 불량한 다주택자들 있죠. 단기 차익을 노리는 이런 사람들은 사라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신규 유입은 덜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라는 생각이지. 장기 제가 이 차익은 생각이 괜찮아요? 맞다 틀리다는 아니에요. 결과는 장기 차익은 괜찮아요, 그러면? 뭐라고요? 단기만 아니고 장기 차익은 괜찮아요, 그러면?
단기는 그럼 자기가 세금 내면 되죠. 그러니까 장기 차익은 괜찮은 거냐고요. 장기든 단기든 자기가 감당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이 잘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왜 다주택자 아니 그게 무슨 말이죠? 이재명이 지금 다주택자 잡겠다고 지금 다 다주택자 팔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대놓고 있어도 되고 얘기하잖아요. 없어도 되는 사람이 아니 다주택자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제가 지금 질문하신 이 의도가 다주택자가 선이냐 악이냐 이렇게 물어보신 겁니까? 그게 아니라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닌데 어거지로 실드 치려니까 좀 아니 제가 어렵잖아. 어렵게 본인도. 대답하나요? 어렵게 다주택자는 아니 간단하잖아요. 자유시장 경제에서 자기가 다주택자를 하든 말든 왜냐면은 이 그러니까. 진보 정권은 근데 왜냐면 왜 집값을 잡아야 3주택에 되니까 80%까지 때려버리냐고요 양도세를. 이재명이 때렸어요? 이재명이 때린 4년 거죠. 전에 있던 걸 실행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건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방만한 아니, 사람들이 꼭 처음 해야 되는 아니, 게 아니라 꼭 처음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 뭐라고요? 해야만 되는 겁니까? 꼭 처음 해야지만이 그 사람이 한 게 되는 거냐고요. 아니요 4년 전에 있던 걸 실행하는 건데 안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본인이. 겁니까? 본인 입으로 안 하겠다라고 뭐. 했잖아요. 그건 둘째치고 그러니까 내가 매번 얘기하는 거 이거예요. 지금 이빨 꽉 깨물고 어떻게든 실드 쳐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본인도 다주택자가 그게 그건 나쁘냐 인정- 안 나쁘냐에 대해서 본인도 답변 못 하잖아요. 그건 근데 잘못된 거죠. 이재명이 어떻게든 이재명이 그렇게 얘기한 다주택자 건 잘못된 거죠. 아 진짜 말을 못 하겠다. 말을 못 이재명이 하겠어. 그렇게 얘기한 건 말을 하도 끊어. 그렇게 안 하기로 했다면 잘못된 거죠. 안 하기로 해놓고 했다면 잘못된 거죠. 근데 자기가 한 정책도 아니고 그리고 설령 자기가 했던 말 중에 아 본인이 한 이번에 정책이 새로 자기가 아니라는 게 만든다. 무슨 말이에요 좀. 그게 너무 그런 아니, 억지는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세금으로 4년 동안 안 하고 있던 거를 다시 방금 전에 하면은 물어보셨잖아요 저한테. 방금 전에 저한테 물어보셨잖아요. 그렇게 아. 안 하기로 해놓고 지금 한다라고 물어보셔서 그건 잘못된 거라고 내가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렇지만 이 부분만큼은 4년 전에 있던 일이지만 만약에 이재명이 했던 말이지만 새로 하는 거다. 저는 그것도 이해를 하는 건 왜냐하면 실무에 있다 보니까 자기 했던 말이 실수구나. 정책적으로 이건 아니구나 하면 반성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 경우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일부러 뭐 세금으로 조지진 않겠다. 그런데 세금 중과세 돼 있던 게 4년 전에 있던 걸 실행을 하겠다는 건 좀 기다려보죠 결과를. 뭐 우리가 합니까? 아니면은 다썰림이 합니까? 아니 그게 다솔님- 지금 무슨 말이에요 지금 무슨 궤변이에요 지금. 옳고 그름에 대해 토론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좀 생각을 해보자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결과를 생각을 해보는 거고 옳고 그름을 그러면 어떻게 해드릴까요? 어떻게 해드릴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틀렸다라고 그게 해드릴까요? 옳은지 안 옳은지에 대한 생각을 얘기하는 자리잖아요 지금 여기가. 아니 본인도 대통령이 아니고 나도 대통령이 아닌데 당연히 어떻게 할 수 예, 예. 없죠.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찬성합니다. 애초에 통화를 시작하는 거.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본인이 저는 지금 찬성한다라고 했잖아요. 찬성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찬성하는 찬성하는 이상한 일이 이유가- 벌어진다고요 지금. 찬성하는 이유가 내가 또 한 번 말씀드릴게요. 다설님은 괜히 화를 내서 시청자들 때문에 일부러 그러시는 건지 뭐 모르겠는데 본인이 말을 다 끊잖아요. 왜냐하면 불량한 다주택자들이 양성의 다주택자들이라도 들어오면 중과세 때문에 회피하는 어떤 기회는 될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다주택자들 중에 중과세를 왜냐하면 그 세금에 만약에 남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면 아마 팔 겁니다. 그리고 5월 9일로 끝나는 게 아니고 5월 9일 안에 계약의 흔적이 있으면 그 계약 이번 5월 9일 안에 계약건에 대해서 한 6개월 유예한다 하니까 그냥 괜찮을 것 같아요. 어쨌든 보수든 진보든 집값 잡기를 진정으로 원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은 집값이 올라서 또 정권이 어떤 아니, 지지율이 그러니까 떨어지길 바라는 건 아니겠죠? 제가 궁금한 그런 건 거는 아니다 뭐냐면요. 아닙니까? 제가 궁금한 예. 건 뭐냐면은요. 예. 본인도 사회생활 할 만큼 했고 성인이고 머리가 있잖아요. 지금 이 정책을 펼치면 앞으로 예.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림이 안 그려지세요? 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묶어놨고 거기다가 양도세를 이런 식으로 매겨버리면 앞으로- 지금이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임차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며 예. 그리고 아파트 매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다주택자들이 판매하는 거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주택자들은 어차피 일가구 1주택자들은 자기들끼리 한다고 치면 없는 것이고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아니면 매물이 나올 게 없다니까요. 그럼 매물이 잠겨버리면 집값은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럼 집값이 올라가면 집값만 올라갑니까? 월세 올라가고 전세 올라가고 그게 인플레이션의 시작이시고 모든 그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여기에 대한 인플레이션. 생각을 안 하시냐라고요.
근데 그 인플레이션 말씀하시니까 배급견 얘기 아니 좀 여기에 많이- 대한 생각을 안 해보시냐고요. 부동산에 대해서 이것도 가지고 얘기 저 하지 아까 말고. 말씀드렸잖아요. 찬성한 또 얘기를 하란 말입니까? 아니 여기에 대해 생각을 안 해보시냐고요. 보니까 본인은 이런 일이 안 생각을 일어날 했습니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생각을 강요하십니까? 토론이 아니, 그러니까 이런 일이 안 이기자고 하는 게 일어날 아니잖아요. 거라고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시냐고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라고 강요를 하십니까? 아니 물어본 거예요. 안 하면 됐어요. 근데 하나 여쭤볼게요. 자유시장 경제죠. 그리고 하나 여쭤볼게요. 혹시나 이거 유튜브 나락가면 어쩌나 걱정해 보신 적 없어요? 그리고 이 내란 이전에 힘들게 생활하셨죠. 그리고 본인이 기득권이라고 생각하세요? 저 내란 그리고- 이전에 힘들게 진짜 생활 안 그리고요. 했어요. 그리고 아니, 자유시장 경제 자꾸 하나만 얘기하시던데 물어보겠다면서 몇 그러면 개를 물어보고 이제- 답변은 그러면 듣지도 않아. 그러면 답변은 우리 듣지도 않아. 답변이- 답변은 답설님이 답변은 이제- 듣지도 않아. 아니 물어보겠다고 답변하려고요 지금. 예, 알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계엄이 언제 일어났어요? 12월 3일에 일어났죠. 예. 저 그때 소득신고 2억 4천 했어요. 그날. 그해. 네. 됐나요? 예, 알겠습니다. 어렵지 않았어요. 그 본인 생각이시고요. 그러면 이재용만큼 왜 세금 안 내세요? 사람은 똑같은데. 이재용만큼요? 예. 왜 제가 차등하게 내죠? 아니, 제가- 왜 차등하게 내세요? 본인이 큰 그러니까 부자는 답변을 아니잖아요. 하겠다니까. 예, 예. 아니, 물어봤잖아요. 저는 이건희 회장님의 아들로 못 태어났으니까요. 간단한 논리 아닙니까? 그래요? 예. 그러면 어렵게 태어난 사람들, 진짜로 어떤 어렵게 태어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에 대한 공감 능력은 없죠. 아니요? 나도 어렵게 태어났는데요. 우리 집안 부모님들도 돈 없었어요. 예, 예. 지금도 없으시고. 예. 근데 왜요? 근데 이건희는, 이재용은, 그렇게 태어났어도 세금 다 내잖아요. 근데 왜 그만큼 세금 안 내서 사람 똑같은데. 그만큼 벌어야 세금을 내는 거지. 왜냐면 뭔 말이에요 이재용만큼 지금. 안 된 건, 그리고 만약에 무슨 대변이야 이게 지금. 아니 잠깐만요. 혼자 그만한 자선가에서 돈을 못 버는데 무슨 그만큼 세금 왜 안 내냐고 물어보는 그 초등학생 같은 질문을 누가 해요? 그건 평등 사회 아닙니까? 그건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잖아요. 예? 왜 똑같이 사람은 똑같이 1,000만 원씩 세금 내고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2,000만 원씩 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세금 그렇게 부자들만큼 세금 안 내면서 왜 부자인 척해요? 아니 왜 다른 부자들처럼 지금 좀 괜찮으신 것 같은데 왜 다른 부자들처럼 본인이 부자가 아니면서 왜 부자인 척하냐고요? 왜 세금 그만큼 안 내요? 그러면서 왜 평등은 나쁘다고 얘기하죠? 평등은 사람이 수입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조금 이 사람 힘드니까 좀 깎아주고 돈 많은 사람 조금 더 내라 이런 건데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최고봉인 것처럼 얘기하면서 왜 세금 그만큼 안 내요? 자유성가한 부자들 많아요. 한 달에 수십억씩 버는 사람들 왜 그만큼 세금 안 내면서 왜 기득권인 척해요? 생각 많이 하시고 그냥 런 치겠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 나 미치겠다, 진짜. 좌파 하지 마, 형님들. 이런 거야, 좌파가. 본인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아, 내가 황당해가지고 답변을 안 했어. 너무 황당해갖고.